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리콘 총을 사용을 할 때 총의 각도가 왜 거의 90도 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실리콘 관련해서나 또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방충망 관련해서도 조금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좀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글쎄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 교육이 참 힘듭니다. 힘들고 대충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한 자세 교정과 제대로 된 모양을 내기까지 일일이 제가 다 교정을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또 장담도 못 하겠고 해서 이 교육 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세분화해서 이렇게 영상을 내보면 뭐 굳이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영상을 조금만 참고하시고 연습을 조금 하신다면 실리콘이나 방충망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조금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리콘을 쏠 때 실리콘 총의 각도를 거의 수직이라든지 직각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총의 각이 꼭 정답이 뭐 수직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앞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총의 각도는 내가 만들어 쓰는 노즐에 따라가는 것이지, 노즐을 무시한 채 무조건 수직이나 직각 뭐 45도 이런 말은 아니라고 제가 앞서 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수직을 얘기하는 경우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쏘는 목적은 뭐 아무렇게나 실리콘 양을 갖다가 이제 조절해서 쏜다고 이렇게 하면 실리콘이 아닌 거죠. 재료만 실리콘이지 그건 실리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의 모양이 숙련자의 모양처럼 이렇게 이쁘고 마감이 이쁘고 활선, 곡선 또 밀착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실리콘 작업이죠. 그래서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즐 각도도 필요하고 총의 각도도 필요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수직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실리콘 총의 각도는 노즐에 따라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노즐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싹둑스런 거와 이렇게 경사를, 노즐 각의 경사를 준 거, 이렇게 두 개를 해 봤는데, 뭐 이런 영상은 제 영상 속에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싹둑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썰었을 때 저 세 번째 저 모양이, 저 칠판에 있는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총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저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넘치고 모자라고의 문제만 남지 결국 이 모양은 얼마든지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총의 각도가 90도도 아니고 90도를 훨씬 넘어서 이 각도가 되기 때문에 둔각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왜 이게 불편할까요? 시작점이 만약에 여기 벽이라면 이 각도가 되어야만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벽이라면 절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 세 번째 제대로 된 이 실리콘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꼭 뭐 안 되지는 않겠죠. 불편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또 반대로 이 각도로 이렇게 만나면 얼마든지 이게 내게 되겠지만, 한 자리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불편하게 되죠. 두 번째로 노즐의 각을 줘보면 이렇게 지금 노즐의 각도를 줘보면 이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리콘을 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저 칠판에 있는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경사를 줘도 얼마든지 잘 나오는데, 이때 이 총의 각이 몇 도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워서 가는 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서 각을 주지 않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양이 안 나왔지만, 이건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양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어디가 불편하냐 하면은, 끝나는 지점 여기가 만약에 벽이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같으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세 번째 이 좋은 모양, 원래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요거를 원리로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이제 보시면 왜 90도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창문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이렇게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 구조물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총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에 각을 주지 않고 노즐에 각을 주지 않고 싹둑 쓸었을 때는 총회 각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됐죠. 그러면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제대로 된 모양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갔다가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가서 만나면 되게 하겠지만 한 자리 할 때마다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반대로 노즐에 각을 줘 보니까 보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기는 해결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만나는 이 정도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게 제대로 된 이 모양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면 되기야 되죠. 근데 한 자리 할 때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불편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총회각이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지만 수직이라면 연속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회각도를 수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수직이니까 얼마든지 연속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용이 안 되겠죠. 총회각도가 90도라는 말은 연속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자면 이제 총회각도가 90도는 양이 같아지게 만들기 위한 각도라고 나중에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총회각도가 노즐도 무시한 채 무조건 몇 도 이런 건 아니라고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은 총회각이 왜 90도를 주로 선호하게 되고 수직이니 90도라는 말을 왜 쓰게 됐는지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내던 영상들 조금만 참고를 해서 조합을 해 보시면 총회 각도와 노즐 각의 상관관계를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